안녕하세요. 글로벌 2차 전지 ETF의 원조이자 끝판왕이 한국에 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20년 127%라는 성과를 냈고 올해도 30% 이상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LIT인데요. 이 LIT ETF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글로벌 리튬 N 2차 전지가 7월 20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의 특징을 알아보고 현재 가장 뜨거운 ETF죠. 타이거 차이나 중국 전기차 ETF와 차별화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ETF 투자자들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기차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실내 공간 넓고 조용하고 다 아는데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아직은 비쌉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 원가 중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인데요.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의 원가가 낮아져야 하고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려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단위당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기차의 가격, 주행거리 모두 배터리 기술의 발달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가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은 그동안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였고요.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소형 IT 기기에서 사용하는 정도였는데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이 리튬의 수요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수요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4%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리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2029년까지 현재보다 약 9.3배 리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자료인데요. 글로벌 X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자료의 출처가 앨범알이네요. 이 앨범알은 정확한 수요 예측을 근거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2029년이면 너무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가정이 잔뜩 들어간 자료가 아니라 나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상장하는 타이거 글로벌 리튬 N 2차 전지 ETF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미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ETF인 LIT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다만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는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LIT ETF의 원화 환산 버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배터리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서 관련 기업들을 골고루 투자한다는 데 있습니다. 리튬의 채굴, 정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전 과정에 걸친 관련 기업들을 ETF 하나로 모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트폴리오의 하위 산업별 구분을 보면 2차 전지, 광산, 재련, 소재, 장비, 전기차 이 4개 부문이 나름 분산이 잘 되어 있어요. 전기차가 9%로 가장 낮긴 하지만 전기차가 아닌 리튬 앤 배터리 ETF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리튬이 배터리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분산 투자가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0일 출시 예정인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ETF 기초지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덱스 이름이 리튬 인덱스니까요. 리튬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리튬 채굴, 재련, 그리고 리튬 배터리 생산 기업들을 기본적인 편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목은 최소 20개에서 40개로 구성이 되는데 7월 12일 기준으로는 38개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표를 잠깐 다시 가지고 오면 이 전 과정에서 리딩 컨트리가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대놓고 밀어주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상장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LIT의 기초 지수는요, 지수 구성 단계에서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그러니까 상해 거래소, 심천 거래소 상장 종목 수는 전체 종목의 30%로 제한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 상장 종목 수가 기초지수 내에서 11개인데요. 전체 종목 수가 38개죠. 그러니까 11을 38로 나누면 28.9%가 나옵니다. 중국이 전기차 강국이니까 중국 비중 높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기초지수 내에서 중국 비중은 편입비 기준으로 봐도 50% 수준을 크게 상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 너무 커지는 거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개별 종목의 비중은 대부분이 4.75%인데요. 리튬, 광산, 재련 종목들은 2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지만 편입비 상의 종목들은 대부분 5% 수준인데 편입비 1위 종목인 앨범알만 독보적으로 1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앨범알은 마이닝 컴퍼니이기 때문에 종목 비중 상한이 4.75가 아니라 20%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까지 담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포트폴리오의 38개 종목 중 상위 10개 종목인데요. 보시면 앨범알, 강봉리튬과 같은 리튬 채굴, 재련 관련 기업들도 보이고요. 분리막 제조기업도 보이고 장비 기업도 보이고 삼성 SDI나 CATL 같은 2차전지 대표 기업들도 당연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ETF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신규 상장 예정인 타이거 글로벌 리튬 N 2차전지 ETF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리튬 기업입니다. 국내 2차전지 ETF는 당연히 리튬 광산 기업 없고요. 중국 전기차 ETF도 그 비중이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는 리튬 채굴, 재련 관련 기업 비중이 30% 수준입니다. 실제 상위 5개 기업이 전 세계 리튬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구조인데,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는 5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을 모두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재 리튬도 편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 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작년 10월에 편출을 했고요. 지금은 이 4개 종목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원자재 종목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0% 수준이다 보니까 약간 원자재 ETF의 성격도 일부 가져갑니다. 포트폴리오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 비중이 약 50%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중국 본토 상장 종목 수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비중은 50% 이상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아시아 종목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홍콩까지 더하면 약 66% 수준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와 비교하면 당연히 국가별 분산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 LIT ETF가 미국 상장 ETF니까 미국 비중이 높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던 분들은 미국 비중은 20%밖에 안 되고 아시아 비중이 높다.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투자자들 자연스럽게 신규 상장 예정 ETF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기초지수 개별 종목은 물론이고요. 거의 레버리지 ETF 뺨치는 변동성을 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성과가 이렇게 좋아서 변동성이 즐겁겠지만 이 변동성이라는 아래로도 열려있다는 것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다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는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변동성을 도저히 견디기 힘들 분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비교해서 변동성이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지수의 이름을 보면요.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의 기초지수는 글로벌
그리고 리튬이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얘는 리튬, 얘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조금 더 집중하는 ETF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실제 리튬엔 2차전지 ETF에서는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 재련 관련 기업들, 전기차 ETF에서는 8.26%에 불과하고요. 종목도 강봉 리튬 딱 한 종목밖에 없어요. 왼쪽은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에 편입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입니다. 총 12개 종목이고요. 12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5%입니다. 그리고 이 12개 종목 중에 10개 종목은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이 10개 종목이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 됩니다.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이 겹치고요. 그 비중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편입 종목 중 리튬 관련 기업 40%에다가 중국 외 국가에 상장한 리튬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글로벌 리딩 기업들로 구성된 ETF가 바로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편입 종목들인데요.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종목들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는 있는데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에는 없는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아닌데 대부분 리튬 혹은 배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을 시초가에 풀매수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최근 몇 년 LIT의 엄청난 퍼포먼스에 많은 분들이 약간 고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IT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LIT ETF의 주봉 차트인데요. 2015년부터 쭉 올랐다가 2017년 말에 정점을 찍고 쭉 빠집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거의 1년 동안 반토막이 났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LIT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리튬 가격의 급락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이렇게 쭉 올랐다가 2017년 말에 정점을 찍고 리튬 가격은 쭉 내려갑니다. 편입비 1위 종목인 앨범알의 같은 기간 동안의 주봉 차트인데요. 급등했다가 2017년 말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유가 등락에 따라서 엑스모빌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리튬 관련 기업들은 리튬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다라는 것을 이 앨범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LIT의 편입 종목인 SQM인데요. 얘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LIT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던 해당 기간 동안에 전기차 관련주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차트 보시면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LIT에도 이 배터리 관련주들 역시 편입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포트폴리오에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리튬 기업들 주가가 너무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발목이 잡혀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LIT의 2018년 연간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28.64%입니다. 물론 이때와 비교를 하면 지금 기초지수 산출 방법이 바뀌어서요. 앨범알이나 SQM 같은 특정 리튬 기업들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2017년과 달리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은 리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향후 수년간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국면임을 고려를 하면 원자재 관련 기업들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거 리튬 가격 하락 국면에서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가 이렇게 고전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